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다른 곳에 줄을 치는 사람을 만나라. 내 생각은 맞을 수도 반대로 틀릴 수도 있다. 세상의 정답이 분명히 정해진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공간은 매우 위험하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생각이 단 하나의 신념처럼 굳어진다. 신념에는 맞는 사건만 찾아서 보고 거기에 맞는 글과 말만 찾아서 읽고 시청한다. 그건 흡사 이런 모습과도 닮았다. 그 공간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책 100권을 주면서 공감하는 부분에 줄을 치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같은 부분에 줄을 친다. 사는 나날이 곧 배우며 더 나은 어른이 되는 나날이 되려면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곳에 줄을 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생각으로부터만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식 김종원. 어차피 넌 지금 잘 쓸 수가 없어. SNS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쓸 때 굳이 잘 쓰려고 애쓰지 마.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애쓴다고 잘 써지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넌 지금 잘 쓸 수가 없어. 그냥 지금 네가 쓸 수 있는 만큼의 글과 댓글을 쓰면 되는 거야. 왜 자꾸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래? 할 수 있는 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다 잘하게 되니 현재에만 무섭게 집중하자. 그래, 품격은 서서히 올리는 거야.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100일 필사 노트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나이 50이 넘어서야 조금씩 보이는 것들. 1. 빠르게 뛰는 것보다 오래오래 걷는 게 중요하다. 2. 사람 노릇을 하며 사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렵다. 3. 모두가 다 달라서 모두 다 특별한 거다. 4. 사람을 이해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5. 내 인생의 크기는 내 언어의 크기를 넘을 수 없다. 6. 죽을 때까지 배워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7.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세상이 준 선물이다. 물론 그냥 세월만 흐른다고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언어다. 내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세상이 보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언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김종원. 아이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면 엄마 아빠가 함께 이 질문을 자주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일상에서 싫어, 안 할 거야 와 같은 부정의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니까요. 다만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 엄마랑 하기로 약속했잖아. 2. 넌 그렇게 느려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래? 3. 한 번 더 말하면 100번이야. 4. 웃으면서 좋은 말로 할 때 하자. 답답한 마음은 당연히 이해하죠.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아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니 더 소리 지르고 강하게 말하는 건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 아이는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억압하고 소리치는 부모의 행동만 배우게 되죠. 느려 터져서 답답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의 모든 말은 분노와 화만 담고 있을 뿐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자극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일상에서 아이가 현재 느끼는 마음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아이도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넌 왜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라고만 명령하지 마시고 부모가 먼저 아이의 말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며 삶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해주세요. 1. 엄마랑 하기로 약속했잖아. 2. 넌 그렇게 느려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래? 3. 한 번 더 말하면 100번이야. 4. 웃으면서 좋은 말로 할 때 하자. 아예 필사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1. 왜 하기 싫은지 엄마한테 좀 말해줄래? 2. 갑자기 싫어진 이유가 뭐야? 아빠는 네 생각이 궁금해. 듣고 싶어. 3. 좀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아빠에게 이 질문을 반복해서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까지 스스로 지혜롭게 조절합니다. 부모의 질문을 통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가능한 변화입니다. 1.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2. 숙제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3.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4.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뭐지? 5. 이걸 끝내고 다음에는 뭘 할까? 스마트폰 사용 조절은 어른도 힘든 일인데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유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느낀 현재 감정을 습관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표현한 아이들은 커나가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게임과 각종 놀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리 외쳐도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화를 내지 마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는 과정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다정한 질문을 자주 받고 자란 아이의 삶은 나날이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질문력,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책 육아, 부모, 부부 스타그램, 자녀교육, 초등학생, 중학생, 스마트폰 중독, 필사, 질문, 부모의 질문력. 아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부모의 질문은 아이의 잠든 생각을 깨우는 가장 근사한 지성의 도구입니다.